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오는 일요일 오전 12시와 월요일 오전 12시의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축구팬들에게 또 새로운 재미거리가 생겼죠. 바로 피파에서 주관하는 대륙별 클럽 대항전인데요. 최근 피파 회장인 잔니 인판티노는 클럽 월드컵을 더욱 국제적으로 또 월드컵과 비슷하게 만들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남자 월드컵은 2025년에 열릴 것이고 32개 팀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대항전인 월드컵과 비슷하게 기존에 매년 12월에 열렸었던 대회 시기 역시 4년마다 6월에 개최하기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새로운 방식의 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 2025년 6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로코에서 열릴 2022년 클럽 월드컵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클럽 월드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적이 있는데요. 2006년 전북현대가 5위, 2009년 포항이 3위, 이때 포항은 우리나라가 클럽 월드컵에서 거둔 최고의 성적이 되었습니다. 또 2010년 성남이 4위, 2012년 울산이 6위, 2016년 전북이 5위, 2020년 울산이 다시 6위를 했습니다. 클럽 월드컵의 우승 횟수가 많은 클럽들도 간단히 살펴보면 레알 마드리드가 4회로 1위, 바르셀로나가 3위로 그 뒤를 따라가고 브라질의 코린치안스는 2회로 3위, 바이에른 뮌헨 역시 2회로 공동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버풀, 첼시, 밀란, 인테르 나치오날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인테르 나시오나우, 상파울루 등의 클럽들은 우승 1회씩을 하며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준우승은 일본의 가시마 엔틀러스가 2016년에 준우승을 거둔 것 외에는 없고 3위는 아까 말씀드렸듯 한국의 포항 스틸러스가 2009년 3위를 거뒀고 일본의 간바 오사카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 산프레체 히로시마 등이 아시아에서 3위를 거뒀습니다. 클럽 월드컵이 말씀드렸듯 기존 매년 12월에 열리는 것에서 시즌이 끝날 무렵인 6월, 그리고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 클럽 월드컵보다 더욱 선수들에게 부담이 안 가고 월드컵처럼 1군 선수들이 나와서 더욱 재밌는 경기, 무대를 빛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K리그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찾아보자면 우리나라 K리그 역시 해당 클럽 월드컵에 진출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K리그가 더욱 성장하고 응원하시는 K리그 팀이 유럽의 최강팀들과 맞붙는 그림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K리그 자체적으로 경쟁도 더 심화가 될 거고요. 이건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클럽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대회가 되어 몸집이 커진다면 우리나라가 클럽 월드컵에서 성공적으로 유럽 강팀들, 남미 강팀들을 격파해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K리그가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더욱 K리그에 관심을 가지면서 팬층도 두꺼워지고 또 수준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유럽 유명 클럽 진출 기회도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연히 문제점도 한번 꼽아봐야겠죠.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애초에 리그의 중계권료나 또 돈을 들이는 구단주의 재력 등 많은 부분이 유럽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 국가 대항전인 피파 월드컵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선수를 사고 팔고 할 수는 없고 귀화를 하는데도 피파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귀화하는 것도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럽과 남미 등이 우승 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4강을 간 것처럼 또 모로코가 이번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준결승전에 오르고 최소 4위를 확보해 놓은 것처럼 상대적으로 약팀인 팀들에게 기적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다는 점인데요. 물론 유럽 리그들은 비유럽 쿼터제를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선수의 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가 브라질 선수임에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국적을 취득해 쿼터제에서 빠진 것처럼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빼더라도 대부분의 월드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선수들은 대부분 유럽이기에 비유럽 쿼터제, 외국인 선수 제한은 오히려 유럽을 제외하고는 불리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당연히 세계적인 월클 선수들은 우리나라의 리그 자본력으로는 영입을 할 수가 없고 주급도 감당을 못할 수준이기도 하고요. 또 강팀들이 지금까지는 챔피언스 리그에만 이제 동기부여를 얻어서 클럽 월드컵을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강팀들이 피파 클럽 월드컵에 큰 동기부여를 얻는 순간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나기에 피파 월드컵처럼 디펜딩 챔피언의 징크스 이런 것은 없어지고 오히려 디펜딩 챔피언이 계속 디펜딩 챔피언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클럽 월드컵이 더욱 국제화가 되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것은 축구팬에 있어서 더욱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받지 못했던 리그들이나 구단들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아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유럽에 몰려있었던 축구팬들이 자국의 축구리그를 클럽 월드컵으로 인해서 다시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또한 K리그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더욱 경쟁력을 갖추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피파 회장의 말처럼 클럽 월드컵이 피파 월드컵처럼 경쟁력을 갖추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기가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클럽 월드컵에 대해서 느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